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의사 출신인 김철수 회장은 병원에서 손도 못 쓰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평생 환자들을 대하고 의료봉사를 해왔는데요. 어려운 형편에도 귀한 생명을 살리고 가난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소명의식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철수 회장이 생각하는 명의란 어떤 의사일까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쪼개서 열심히 뛰는 얘기, 또 적십자사의 활동 얘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저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이용하셨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적십자병원에 누구나 진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예. 정말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름이 누구나 진료센터. 누구나 다 공평하게 그리고 병원비도 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진료센터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인천 적십자병원과 통영 적십자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천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 생겼군요. 네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7개 적십자병원에서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예, 지금 인천을 보면은 거기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남동공단이 있고 또 노숙자들, 네. 그다음에 기초수급 생활자들, 그다음에 외국인도 그렇지만 또 난민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의료 취약계층들이 그 언어도 서툴고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렵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후원자들이 기업에서 이런 분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라 해서 저한테 많이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한적십자가 자신 있게 취약층에 보내는 의료복지 서비스인데 여기에 또 그 가면은 봉사원들이 와서 서로 통역도 해주고 안내해 주고 네. 또 간호대 학생들이 와서 또 같이 그렇게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국에서 가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없이 어려운 생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그분들이 그 서투른 그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가는데 네. 저도 가서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나 가면은 본인은 돈 하나도 내지 않고 예.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어도. 예, 의료보험 없어도. 없어도. 네네. 예, 뭐. 예, 그리고 한국말 못하는 사람 다 통역이 다 있습니다. 예, 맞아요. 병원 가서 말 안 통하면. 예, 더군다나 통영은 거기가 그 바닷가에 끼는 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특히 못 오는 사람은 그 도서 지역에는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이제 5개 병원과 또 2개 병원에서 희망진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는 주로 의료 취약계층을 7개 적십자병원에서 그냥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네. 누구나 진료센터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김철수 회장님은 이제 의사시고 의료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정 딱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다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예. 의료봉사를 할 때 나름의 어떤 원칙 같은 걸 갖고 계시는지요? 의료봉사는 원칙은 네. 없습니다. 그냥 제일 많이 아픈 사람부터 치료해주고 대한적십자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평.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적군이나 악군에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는 가리지 않고 공평 원칙에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 이게 네. 공평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공평 원칙에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적십자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이 사실 취임하시면서 먼저 솔선해서 1억 원을 기부를 하셨다는 아이고 말씀을 부끄럽습니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취임해서 저도 좀 보탬이 되고자 네.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1억을 했는데 대한축사는 전국의 봉사원까지 합쳐서 약 800만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급여를 주는 직원만 4,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자들이 약 300만 명, 기부자들이 약 500만 명, 그다음에 청소년 적십자, 봉사원 그분들이 820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의료기기 이런 것을 빼고는 거의 100% 네. 우리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접수를 많이 이쁘게 보시고 진짜 저희들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그다음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시는 일에 비해서 앞으로는 적십자 회비 정말 자발적으로 예. 낼 수 있도록 저부터서 네. 저희 가족들부터 네. 솔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슨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현장 가봐요. 제일 먼저 노란 네. 조끼 입은 사람이 제일 먼저 와요. 끝날 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김철수 회장님 평생 이제 의사로서 많은 봉사도 해오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원래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꿈이셨는지요? 네. 네. 저 얼굴을 보면은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굉장히 제가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아버님이 그 한국전쟁 때 전사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대전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해 계시고 네. 어머님 또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잊어버려도 않아요. 3월 15일 날 네. 같이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어머님이랑 그때는 막 한 방에서 다 자고 그럴 때니까 네. 어머니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바로 우리 형님이 어머니를 업고 저는 뒤에 따르면서 그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갔는데 이미 어머님은 이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이 정말 저는 가슴 네. 맺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 나도 의사가 되어갔다는 거기서 그런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나도 의사가 돼서 정말 의료기술을 제작해서 남도 돕고 치료를 잘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을 그때 결심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어머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르신 말씀하시면서 순간 회장님 눈이 좀 빨갛게 되셨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네. 아직도 많이 한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의사가 돼서 훌륭한 일을 하는 걸 어머님이 아시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버지도 7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면은 그 누가 좀 돌봐주셨어요? 저희가 형님이 2분 계시고 네. 누나가 1분 계시고 제 여동생이 1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누나가 있었는데 네. 누나가 살림을 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행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큰형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5 식구가 네. 형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먹고 자는 것 정도는 거의 걱정 아닐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또 형님도 그 결혼도 안 했었고 네.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도 못 보고 돌아가신 거 아버지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결혼을 해서 네. 그 형수님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예. 전화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이제 둘째 형님도 그 당시 이제 국영기업체 한전에 입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두 그래도 형이. 든든한 형님들이 계셨네요. 네, 근데 예. 두 분 다 형수님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절도해 주시고 저라고 맨날
순수한 학생은 아니겠죠. 반항도 해보고 네. 때로는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해보려고 하고 그때가 사춘기고 그럴 때니까 얼마나 그렇죠. 됐겠어. 그러나 예. 두 형님께서 또 형수님께서 정말 친아들같이 그렇게 대해주셨고 또 누나는 대학도 제때 못 가고 우리를 네. 키우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누나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네. 우리 동생까지 다 뭐 대학을 다 잘 들어가서 예. 시골이지만은 네. 또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다 가서 졸업하고 아들이 의사가 되고 네. 우리 누나 아들이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다 또 아들 딸들이 잘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예,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8남매 장남이셨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형님들이 아버지고 누나가 엄마고 네. 그렇게 역할하는 예, 경우가 예. 지금도 제가 많지 뭐 않습니까? 형님 예. 형수한테는 제가 정말 각별하게 부모님 같이 모십니다. 네. 아직도 건강하셔요? 네, 네. 형님. 아, 큰 형님께서는 재작년에 예. 돌아가셨고 이제 작은 형님은 지금 계시고 형수님 살아 계시고. 뭐 네.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네, 그때도 네. 뭐 의대 가려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어요. 아니 뭐 저는 그냥 1등을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냥 앞에는 섰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한 사람은 똑같이 하고 네. 개구쟁이 역할도 많이 했고 근데 예. 의사가 되긴 됐습니다. 아, 근데 사실 보니까요. 의사 집안이세요. 아내분도 의사시고 또 그 가족들도 지금 의사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 저희 한 사람도 산부인과 의사하고 네. 저희 큰아들이 내과 의사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큰 며느리도 산부인과 저 의사하고. 부럽습니다. 예, 아, 예. 근데 처음에 병원을 차리신 곳이 신림동의 순대골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당시 사실 70년대 신림동은 그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달동네라고 흔히 그랬죠. 예,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뭐 봉천동, 신림동 하면은 그래서 뭐 봉천동으로 이제는 동명을 바꿔서 다르게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봉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명을 다 개명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해서. 네. 근데 그 당시는 신림동이 좀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네, 도움을 많이 줘야 하는 발생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 와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그쪽이 개원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첫째는 무슨 제가 이제 신림동 오게 된 것은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웠을 때지만은 네. 그런 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이웃같이 아저씨같이 얘기도 하고 형님 동생같이 하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은 조금 제 소양에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개원을 하면 제가 또 성공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네. 거기 했는데 제가 뭐 동네 어른들과 동네 분들이 때로는 가족같이 예. 때로는 이웃같이 해줘서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구수하셔가지고 네, 네. 동네 분들하고도 잘 네, 지내셨을 그럼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병원 문을 열고 이제 환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도와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조그만 의원에서 첫 번에 40평짜리 네. 2층 지하에는 술집이 있고 네. 1층에는 부동산이 있고 아주 작은 데서 40평 가지고 거기서 25평은 병원으로 쓰고 15평은 우리 살림집으로 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살림집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의원을 찾아주셔서 네. 하루하루 다르게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모두 감사드리죠. 지금은 사실 굉장한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키우셨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네. 뭐 모든 보건복지부나 그런 평가기관에서 가장 그 소위 질이 높은 진료를 한다고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네. 현재 직원이 1,200명에 그리고 의사가 125명으로 큰 병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또 구로구에 재활병원을 또 하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그 대학병원을 제외한 병원 중에서는 가장 앞선 병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의사로서도 성공하셨고 경영인으로서도 성공을 하시는 네. 셈이네요. 또 네. 제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네. 회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그 같이 운영하면서 그분들과 이익을 대변해주고 때로는 네. 그분들 같은 거는 대학병원 다 같은 네. 그 단체 회장도 제가 했습니다. 네. 그거 다 감사하죠. 그런 또 대표하는 그런 네. 역할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50년 동안 의사로서 계시면서 잊지 못할 환자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이 있으실 많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한 30년 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제가 내과 환자가 많을 때입니다. 환자가 많은데 굉장히 한 70대 할머니가 왔는데 숨을 못 쉬고 숨이 차고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만성기관점, 네. 만성 폐수성 폐질환이라는 건데 그분을 어떻게 정성껏 치료했는데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아주 더운 여름날인데 이분이 옷을 그 이쁜 그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네. 무슨 손수건에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예. 무거운 거 봤더니 담배 한 갑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피운 적도 없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 더운 데 들고 와서 내가 감사히 받았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귀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제가 담배 안 피니까 잘 피겠다면 못하고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을 내주고 그랬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한 사람 산부인과 의사인데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네.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 아기가 나오면은 좀 제가 내과 의사니까 좀 도와주려고 항상 수술대 옆에 있습니다. 조수도 해주셨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뭐 시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닐 때니까 네. 큰 산소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할 때예요. 지금은 무슨 자동으로 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산소의 그 송을 게이지를 보니까 산소가 거의 안 남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때가 2월 달인데 네. 좀 추울 때고 눈이 와가지고 눈도 미끄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병원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도 없죠. 예. 그런 환경이 못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걸 놓고서 바로 저는 한 500m 되는 선배 병원으로 그 병원도 역시 2층이에요. 올라가서 형님 소리 확 지르면서 수술실에 있는 산소통을 메고 그 무지 무겁지 한 않습니까? 20kg 갑니다. 20kg 정도 그램. 그걸 메고 예. 그 계단을 내려와서 사거리 신호등을 막 어떻게 건는지 모르고 해서 또 오늘 눈발이 내리는 후라 좀 미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와서 2층 계단을 올라와서 산소통을 놓고 그때서 그걸 갈아 꼈습니다. 갈아 끼고 나서 이제 제왕절 가면 애기 울음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애기 울음소리가 딱 나서 한도 오시고 산모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힘이 팍 빠지면서 땅에 주저앉았던 것이 제 일생의 큰 제가 추억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럼요. 환자 생각만 나는 거죠. 예. 정말 무거운 줄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오셔가지고 오늘에 이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의료봉사 하시면서 또 병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병원 간에 사실 경쟁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정정코 그 사람이 낙담을 하거나 그분이 비용 없어서 그런 일은 저한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그분한테 도움을 주고 때로는 제가 모르게 하고 때로는 우리 원목과 직원이 그냥 저녁에 살짝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해서 또 그런 분이 나중에는 좀 형편이 좋아서 네. 다음 얼마나 더 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뭐 그런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서로 마음이 편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정식으로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예. 있을까. 예. 같이 회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던 네, 것 네. 같습니다.
점점 사실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셔서 북한 이탈 주민 또 네. 다문화 가정 의료 봉사를 한 지도 벌써 한 10여 년 되어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의료봉사가 제가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 단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한 3만 명 그때 왔을 때인데 지금은 좀 적게 오지만 그때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병들어 서러우면은 그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그 당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의료 봉사당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10년이 됐네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고급약 박스를 다 나눠줬어요. 예. 크게 만들어가지고 잠깐. 근데 그걸 또 그 세월이 지나면 이제 유연을 지나면 다시 리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리필해주고 그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많은 진료비는 아니지만 소액 진료비를 내주고 그랬어요. 네. 또 제가 병원 오고 있으면 간다는 것은 저희 병원 그냥 치료해주고 예. 그러면서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의료봉사는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시골도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체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해서 6개월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북한 이탈 주민 최근에 와서는 다문화 가족까지 했습니다. 네네. 5천만 원씩 그걸 쭉 꾸준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6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6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그 중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네. 사람은 또 의사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또 장학금을 보내줍니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저 혼자만 그 장학금을 낸 게 아니라 제가 중심으로 돼서 우리 봉사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사실 몸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 사업은 제가 활동하는 한 끝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네.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에 있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을 저희 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네. 무료로 시킵니다. 간호사까지. 예. 그분들한테 이제 네. 우리 의료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자기들 수술 못 할 것은 저희 병원 의사들이 가서 수술해주고 뭐 하는 거 수술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많은 봉사들을 병원을 운영해서 비용 감당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원은 어디에서 다 이렇게 저희가 마련하시는지. 이제 저희 양지병원에 이제 동네 어른들이 동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성장했기 때문에 네. 따뜻한 마음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서 뭐 저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물론 또 그것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이 출연하고 제 개인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건데 자관 좋은 일을 하면요. 그만큼 들어와요. 쓴 만큼. 쓴 만큼 네. 들어옵니다. 예.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저희 코로나 때 워크스루 진료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갔잖아요. 이거를 처음 개발하셨다고요. 제가 보다는 우리 아들이 네. 내과 의사인데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각국의 뉴스 카메라를 초점이 됐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누가 했을까 했었는데. 그때 우리 장남이 내과 의사인데 네네. 대부분의 의원 병원들이 그렇게 큰 자동차 타고 갈 만한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걸어가서 보는 것을 워크스를 만들자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계 최초로 저게 만들어서 불과 한 20평 남짓 한 15평 정도에 만들고 저희 병원에 지금도 있는데 만들었더니 워싱턴 포스트 1급 톱 기사로 났습니다. 영화. 이게 특허도 나왔죠. 특허도 나왔습니다. 예. 코리아에서 K수로라는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과 세계학교에서 그걸 모방해서 워크스를 모방해서 만들고 해서 네. 저희들이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 표창도 받고 단체 표창을 받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김철수 회장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되기 전에는 매일 진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진료실 가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요. 네. 항상 1등 한 적은 없던 데는 열심히는 하든가 했어요. 제 열심은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셨지만 네.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한테 부재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 모자란 부분은 그걸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큰 병원의 이사장이지만은 진료하는데 게으름을 부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환자가 줄고 저만 꼭 찾으면 저 아니면 절대 보지 않겠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나가면 그 사람은 내 체질을 알아. 맞아요. 그 사람이 쓰는 약은 다 좋아. 예. 그런 팬들이 따라다녀요. 그분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자 가기 전에는 뭐 일주일 내에 제가 병원에 있는 기간은 외국에 갈 때 항상 진료를 했습니다. 네. 요즘도 새벽 4시면 그냥 꼭 일어나신다면서요. 내시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원에 꼭 나옵니다. 4시에 출근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정말 네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이제 1년 아직 못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계획, 꿈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도왔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대한적십자사가 세계 적십사에 뒤떨어진 것이 뭔가 해서 제가 일본 적십사가 우리보다 잘된 것이죠. 재난에 대한 거 그걸 배우러 갑니다. 네.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저러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또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와서 배우러 많이 와요.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 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사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데 정말 어려움 없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병들어서 서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정말 이재민인들이 든든한 희망의 등불이 되려고 저는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는 대한적십사의 정체성을 더 새롭게 네. 확립할 예정입니다. 네.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었습니다.